우선은 함수의 정의와 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수라고 하는 것이 뭔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파이썬에서 어떻게 함수를 작성하는가 정의하는 부분, 그리고 어떻게 호출을 해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파이썬의 함수이죠. 함수이고 작성된 함수를 이렇게 호출해서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죠. 여러 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같은 내용 또는 유사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작성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함수라고 하는 것은 이 반복되어지는 부분들을 별도로 이렇게 묶어서 문장들을 묶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부분들을 별도의 문장의 그룹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되는 문장들은 특정 입력 값이 주어졌을 때 처리 결과를 반환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가 무엇인지를 잠깐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함수는 일반적으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걸 사용합니다. 매개 변수. 그래서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값을 전달받게 되고요. 자, 그리고 해당되는 값들을 실제적으로 해당되는 값들을 이제 매개 변수를 통해서 매개 변수에 전달하고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함수를 이제 새롭게 만들려는 거죠. 새롭게 사용자가 필요한 함수를 만들거나 작성하거나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 필요 없어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함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꽤 많은 장점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쓰는 거잖아요. 자, 어떤 장점을 줄까요? 먼저 중복되어진 코드들 같은 것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 특정한 그 코드를 같은 것을 여러 번 쓰지 않고 이것을 이제 공통된 부분들을 이제 하나로 모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복된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복잡한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각각 함수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작은 그 간단한 작업들로 분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 한번 만들어진 그 함수는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함수로 쪼개서 만들다 보니까 함수의 그 가독성 읽기도 쉬워지고 관리도 쉬워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중복된 부분이 이렇게 있었다. 그런데 요거를 x를 이제 y로 바꾼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이런 부분들 다 그 찾아서 고쳐야 되는데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x를 함수에서만 y로 바꾸면 되겠죠. 자, 이제 파이썬에서의 함수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앞서 바로 전해보셨던 것처럼 함수를 작성할 때는 항상 def라는 걸로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efinition의 약자이고요. 함수를 정의해서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def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함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전에 함수 이름이 뭐였죠? hello였습니다. hello였어요. 그리고 콜론을 끝났죠. 여기 이제 매개 변수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매개 변수. 다시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 이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함수 이름 hello인데요. 자, 이름은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지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파이썬을 사용해서 그 함수의 이름을 정할 때는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함수라고 하는 게 여러 번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지켜야 될 것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거냐면 소문자로 작성하세요. 함수 이름은 소문자로 작성한다. 자, 소문자를 사용해서 작성한다. 그리고 이제 그 함수 이름이 이제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세이브 모델이다.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의 단어잖아요. 그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 이 두 개의 단어니까 사실 띄어쓰기 하면 안 됩니다. 두 개의 단어로 이제 함수 명을 쓸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언더스코어 기호를 사용한다. 자, 두 개의 단어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언더스코어 기호를 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함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떤 기능을 수행하죠. 기능. 그래서 명사하고 동사가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find number, 뭐 수를 찾아라 라는 것처럼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이게 동사가 나오는 이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너무 당연한 거지만 이런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든 게 함수이니까요. 자, 그리고 외부에 공개하는 함수일 경우에는 가능하면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고 짧고 명료한 이름을 써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약간은 약간은 약간 모호하긴 합니다. 줄임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짧지 않겠죠. 근데 사실은 짧고 명료한 이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명료한 이름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여러 번 사용할 거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든 함수를 다른 사람도 쓴다라고 하면 사실은 짧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름이 명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클리어한 거.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함수 구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구조 살펴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함수를 여러분들이 파이썬에서 작성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DEF로 시작하고 함수 이름이 나오고 여는 가로가 닫는 가로에 매개 변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 그냥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함수의 머리 부분인데 여기는 항상 세미콜론으로 끝나고 저희 들여쓰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들여쓰기 꼭 해주셔야 되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요 매개 변수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제 전달되어지는 값들은 매개 변수에 받습니다. 함수에서 입력값이죠. 함수에게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변수를 매개 변수라고 하고 1개 이상의 값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지만 있다라고 하면 1개 이상의 값을 적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수행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행문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돼요. 들여쓰기 해서 코드를 입력해야 되고요. 수행 코드로는 뭐 파이썬에 있는 모든 문장들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제어문 나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if나 form과 같은 제어문이 사용되고 고급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함수 안에 또 다른 함수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함수를 작성한 건데요. 작성된 함수가 있고 여기서 밑에서 지금 작성된 함수를 좀 호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하기 전에는 미리 사전에 정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다음에서 뭔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오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오류가 있죠? 자, 찾으셨나요? 자, 지금 DF로 시작했고 함수 이름이 나왔고요. 자, 여는 가로하고 닫는 가로 사이에 이제 매개 변수가 나오는데 매개 변수는 없고요. 자, 찾으셨죠? 뭐가 빠졌죠? 여기 세미콜론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세미콜론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빠졌기 때문에 이제 오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는 함수정의 또 다른 예제가 되겠는데 여기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매개 변수가 나옵니다. 매개 변수. 자, 지금 함수 이름은 hello2이고요. 자, 지금 이 매개 변수는 뭔가 값을 함수로 전달받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럼 호출하는 쪽에서 이걸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값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달하는 쪽에 호출하는 쪽에서의 값을 우리는 인자 또는 인수 또는 아규먼트라고 합니다.
아규먼트라고 하고, 이 아규먼트를 여기 있는 것처럼 매개 변수에서 전달받는 겁니다. 전달받아요. 자, 그래서 내가 한번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있는 것을 여러 번 내가 호출해 쓸 수 있죠. 근데 호출할 때마다 전달되는 값은 조금씩 다르네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저스틴, 두 번째는 존이 호출됐어요. 근데 출력되면 아마 이렇게 출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고 싶다. 뭐 잘 아시겠지만 1에서 10까지 합을 구하려면 이렇게 구하면 돼요. 자, sum equal 0이고 i는 자, 시작하는 그 번호부터 end까지 끝까지 합을 더하는 거니까 end 플러스 1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스타트하고 end 값이 필요한데 이 값을 여기 인수를 통해서 전달해서 매개 변수에서 받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스타트는 1이 end는 10이 전달됩니다. 그럼 1에서 10까지 값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sum에 더해지겠죠. 그 다음에 리턴문이 있는 거 확인해 주세요. 자, 리턴문이 있으면 리턴문을 만나면 이것을 함수를 호출하는 쪽으로 전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자, 그럼 값이 여기 value에 전달합니다. 값은 얼마일까요? 많이 아시죠? 값이 55가 이렇게 전달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팩토리얼 구할 때 팩토리얼 3이다. 그럼 3팩토리얼은 3 곱하기 팩토리얼 2가 되겠고요. 팩토리얼 2는 이 팩토리얼은 2 곱하기 팩토리얼은 1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1팩토리얼은 얼마예요? 우리가 이게 정의를 해놨어요. 자, 1팩토리얼은 1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해 놓은 거죠. 자, 그러면 1팩토리얼을 딱 호출하면 1팩토리얼은 값이 1이야 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것을 리턴해 주죠. 리턴. 자, 리턴은 누구한테 리턴해요? 호출한 쪽에다 리턴하죠. 여기서 호출했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2를 주고요. 자, 그러면 2 곱하기 2를 하니까 2가 되죠. 자, 얘는 누구한테 전달하면 돼요? 이 호출한 쪽 여기잖아. 그럼 얘한테 2를 전달하고요. 자, 그러면 자, 최종적으로 6을 전달합니다. 자, 팩토리얼 3 여기 나왔죠? 이게 누구한테 전달하면 돼요? 함수 호출한 쪽에다 주면 되겠죠. 여기서 아마 외부에서 팩토리얼 3 얼마야? 라고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x, 그 x에다 전달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재기 호출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 이름이 있고 그다음에 매개 변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실행문으로 함수 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호출하는 함수가 있다는 거고요. 근데 함수 호출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내가 팩토리얼 n을 구하려고 하면 재기 호출을 통해서는 n보다는 작은 팩토리얼 값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재기 호출 같은 경우에는 재기 호출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마칠 수 있는 자, 저 종료 조건. 자, 종료 조건을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n이 뭐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뭐 n이 뭐 1이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친구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재기 호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좀 보셨는데 이제 특징을 좀 볼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일단 파이썬의 함수를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먼저 매개의 변수가 있는 함수도 있고 매개 변수가 없는 함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반환값도 없고 매개 변수도 없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뭐예요? 함수 안에서 모든 그 문장이 실행하면 끝이에요. 뭐 값을 뭐 전달할 것도 없으니까 그 함수 안에서 모든 결과를 만들고 끝낸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매개 변수가 있고 반환값이 없다. 그럼 이건 뭐죠? 값을 전달받아서 함수에 있는 실행문만을 수행하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없는데 반환값이 있는 경우. 자, 매개 변수 없이 함수 내에 수행문을 수행한 다음에 이 결과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결과 값은 반환된다라고 하는 거고, 이 경우는 어때요? 매개 변수를 전달받고, 매개 변수로 함수 호출할 때 값을 전달받고, 이 값을 사용해서 문장을 실행하고, 자, 함수 내 문장 실행하고 결과 값을 리턴, 반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파이썬에서 매개 변수하고 반환 값 이게 그 얼마만큼 중요한지 설명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x는 10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하면서 함수 정의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x에다가 10을 넣고 메소드를 불렀습니다. 메소드가 아니라 함수를 불렀어요. 자, x가 10이니까 여기서 10이 출력되죠. 10이 전달되죠. 10 전달되죠. 자, 그래서 전달되고 여기서 x값을 출력했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x값인데 그 x값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함수 밖에 지금 x가 있잖아요. 그럼 이 x가 지금 불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이 출력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함수 안에 지금 선언되어진 그 변수는 이 t밖에 없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함수 안에서 선언돼서 로컬 변수라고 그래요. 로컬 변수. 함수 안에서만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t 20으로 하고 하면 여기서 t 값은 20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한 게 10이고 펑션 안에서 여기서 10 출력했어요. 20 출력했어요. 맞죠? 자, 여기까지 좋죠? 자, 그 다음에 함수 호출이 끝났죠. 함수 호출이 끝났으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냐면 여기 t는 어디서만 쓸 수 있는 거냐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x를 호출이 끝났으니까 요거로 오면 x값 출력하면 여기 있는 10이 출력됩니다. 출력됐죠?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t를 지금 출력하려고 해요. t. 근데 t는 여기 t가 20이라고 있지만 이 t는 어떤 t냐면 지역변수라고. 지역변수.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는 거야. 함수 밖에서 함수 호출하기 전에 x가 지금 1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 10은 전역변수.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이 x는 여기 있는 것처럼 전역변수 x가 사용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t는 어떤 거야? 지금 t 전에 여기 있는 걸 프린트하기 전에 t 값을 어디에서도 값을 초기화한 적이 없잖아요. 값을 설정한 적이 없으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부분에서 오류가 납니다. 자, 변수 t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가 not defined 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이거 t = 20 이거 define 된 거 아니에요? 자,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함수 안에 선언되어 있는 이 변수 t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용 범위를 갖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함수 밖에 있는 x는 뭐야?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은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x는 지역 변수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지역 변수하고 다음에 전역 변수하고 차이점을 설명드린 겁니다.